Moments ago,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Dawn, targeted military. A Revolutionary Guard headquarters official blending in the policy. 네네. 예.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현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화면을 많이 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현지 상황을 이스라엘에 계시는 우리 유진상 교수님, 한동대 교수님이십니다. 유진상 교수님하고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렇게 또 무슨 일이 있어야만 연결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 봐야 되는데요. 네네. 네, 좋은 이런- 일로 또 찾아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자, 근데 오늘 새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200개 정도 날려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막 사이렌 울리고 그랬죠.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때 이제 공습이 있기 전에 그 전체적으로 재난 문자를 한 번 더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곧 공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도 울렸는데요. 특히 텔아비브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발은 또 텔아비브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부상을 입고 네네. 또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처음에 미사일이 왔을 때 대부분 맞는 것 같긴 했지만 그 텔아비브 중심지 특히 국방부 인근에 실질적으로 몇 발이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망자와 부상자가 꽤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텔아비브 주변 지역에도 미사일이 몇 발이 떨어져서 현재까지는 사망자 3명이 나왔고 한 70여 명이 부상당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예상보다는 피해가 적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동시에 예상보다 좀 피해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좀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유, 뭐 미사일이 한꺼번에 200기 이상 날라왔는데 그 정도 네네. 피해면은 진짜 제가 보기에도 경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잘 맞고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이란 미사일에 의해서 폭격당하는 장면 또 그 폭격된 그런 건물 이런 것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공지사항이 네네. 내려온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는 거죠? 그거는 그 미사일이 떨어진 장소가 정확하게 공개가 되면 이란에서 향후에 미사일을 쏠 때 그걸 조정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하거나 그걸 특정할 만한 그 정보를 노출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군 당국과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단지 이스라엘이 공격당하고 폭격당하는 장면을 외부로 유출하게 되면은 자존심 상하고 뭐 창피할까봐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작전상 다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전투기도 이스라엘 전투기도 2대 뭐 격추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현재는 그 가짜 뉴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이란 쪽에서만 나오는 뉴스고요. 그리고 뭐 조종사를 그 추락 중에 조종사가 탈출했고 뭐 조종사가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영상도 돌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보고 야 이게 진짜면 너무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영상이나 전투기가 추락하는 영상도 다 가짜 뉴스라고 일단은 현재 분석 중입니다. 제발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가 비상 착륙, 비상 탈출해서 이란의 인질로 잡히게 되면 아주 그거는 끔찍한 상황이 돼요. 그럼요. 너무 큰일이죠. 그거는 정말. 어쨌든 그 텔아비브 쪽에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또 부상자도 뭐 한 70여 명 나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스라엘 국민들 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차분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오늘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당도 평소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마을 근처 회당에 이제 짧게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이제 집 안에서 또는 방공호 인근에서 대기 중이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통곡의 벽을 실시간으로 비추는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통곡의 네네. 벽 앞에 아무도 없던데. 네, 그런데도 별로 없죠. 이렇게 완전히 노출된 장소고 방공호 인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그 활동을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란의 그 공격에 여기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큰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이것의 공격의 정당성과 지속을 계속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제일 원칙이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특별히 계속 당부하는 중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오늘이 샤밧인데 네네. 샤밧 때는 원래 뭐 차도 다니지 않고 사람도 그 회당 가는 거 외에는 움직임이 없는데 지금은 그 거리고 뭐 골목이고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겠네요. 지금은 특히 거의 없습니다. 일부 차들 뭐 몇 대 제외하고 경찰차들이 조금 더 순찰을 도는 것 같고요. 혹시 그 뭔가 소요가 일어나거나 그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제도 새벽에도 그 공습 이후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살다 보니까 바로 옆에 아랍 마을이 있는데요. 아랍 마을에서는 텔아비브에 그 미사일이 떨어진 순간에 막 환호성을 지르고 폭죽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혹시라도 유대인과 아랍인이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찰들이 좀 더 자주 그리고 경찰차로 계속 순찰을 도는 거 제외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그 전쟁하고 있는 이 와중에 네네. 유대 사마리아 땅 그 저 서안지구 네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그 소요나 그런 움직임은 네. 없습니까?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들이 뭐 더 뭔가 더 문제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지만 얼마 전에 오전에 보니까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을 그 로켓을 2발 쐈는데 가자 지구 그냥 인근 공터에 떨어졌다는 것밖에 없고요. 아직은 특별히 이 내부적으로나 주변 지역에서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북쪽 시리아 인근 쪽에서 조금 뭐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지 북쪽으로 군대를 좀 파견하고 또 요단강 그 서안지구 요단강 지역으로 군대를 좀 그 더 증원하는 정도로 만일의 상황을 좀 대비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스라엘 텔레비전 방송을 켜면 온통 전쟁 소식만 나오죠. 주로 무슨 내용을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침부터는 조금 조용해진 상황이어서 이제 지난 밤 피해 그리고 그 사상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더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을 분석하는 중인데 지금은 뭐 안식일이어서 그런지 또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인 상황이어서 그런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그걸 분석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계속 네. 보도 뉴스만 나오죠. 다른 뭐 교양 프로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건 안 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한 몇 주 정도는 작전이 지속될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2, 3주, 3, 4주 정도 아마 작전을 계속 해야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젯밤처럼 그런 폭격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좀 더 대규모로 공습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지인들도 계속 주시하면서 보고 있고요. 여기 계신 한국 분들도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계신 한국 분들끼리도 이제 서로 지금 상황을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 저 텔아비브 공항 영국이 막혀가지고 뭐 국경도 막았다 네네. 했는데 거기 한국 분들이 가 있는 분들은 그럼 앞으로 저 이란과의 이 공격 끝나기 전까지 못 나오나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일부 주재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지금 오늘 아침에 에일라 쪽으로 그 1차 피난을 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육로 국경이 열리면 요르단 쪽으로 넘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피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나머지 한인분들이나 여행으로 또 순례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스라엘의 공항이 뭐 문을 열기가 언제 열지 전혀 기약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 국가도 고려 중인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 저 예루살렘에서 요르단 암만으로 가는 그 알렘비 국경 거기는 막았고 에일랏은 열었나 네네. 보죠? 아니 지금은 닫혀 있는데 지금- 오늘까지는 예. 닫혀 있는데요. 아마 내일 큰 상황의 변화가 또 악화되지 않는 한 내일은 열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럼 예루살렘에서 에일랏까지 내려갔다가 거기가 아카바 네네. 국경을 지나서 네네. 그 암만으로 다시 암만으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암만에서 비행기가 있는 거를 최대한 빨리 구해서 탈출하는 게 일단은 최적의 루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고, 좀 상황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 교수님은 어떻게 집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뭐 대피소에 네. 계십니까? 저는 집에 있습니다. 집 안에 방공호가 방 하나를 강화한 방공호가 있어서 어제 아이들과 가족이 이제 방공호 바로 옆에 거실에서 자다가 근데 계속 이 폭발음이나 그 유리창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다음에 사이렌도 한 번씩 울리고 해서 새벽에도 거의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이제 좀 긴장 가운데 밤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까? 아이들은 전쟁이 사실 지난 10월 7일부터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 전쟁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고,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은 조금 더 다른 면에서 중요하고, 동시에 또 우리가 잘 지켜봐야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그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또 친구들과 함께 이스라엘 전쟁이 그 잘 승리로 끝날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빨리 오기를 그리고 또 더 본질적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 계속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네. 자,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는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 저 교민들도 네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수님 다니시는 예루살렘 중앙교회 오늘 아침에 예배 드렸습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좀 전까지 예배 드렸고요. 예. 네, 줌으로 드렸습니다. 아, 줌으로. 네네. 왜냐하면 뭐 텔아비브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이 좀 흩어져 있어서 한 번에 다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예. 근처에 계신 분들끼리 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몇 군데로 이제 대표적으로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를 줌으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조용해질 때까지 건강하시고 네네. 네네 잘 가족들하고 잘 좀 안전한 곳에 좀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렇게 하고요. 저희도 계속 기도하면서 또 브래드 TV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잘 이 시간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에 계신 그 모든 교민들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수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